대나TV 유튜브 구독 신청으로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자, 알파고 시다시 기자를 만났습니다. 최근에 터키에서 언론 탄압이 있었죠. 네,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일하는 언론사는 한국으로 따지면 뭐 규모로 따지면 조선일보 같은 거예요. 네. 신문사가 1위예요. 네. 뭐 구독수로 따지고 그리고 밑에는 통신사도 있고 잡지도 있고 그리고 잡지는 제일 많이 팔리는 잡지이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보수 언론이었어요. 그리고 터키에서 지금 보수 정권이 있어요. 근데 2년 전에는 피리가 터졌어요. 네. 2년 아니 이제 3년인데 2013년 말에 어떤 비리가 터졌습니까? 이제 그 장관 3명하고 네. 총리의 아들이 지금 현직 대통령이죠. 그렇죠. 네, 현직 또 대통령의 아들. 아들. 그래서 지금 아들도 터키에 없어요. 네. 이태리에 있었다가 또 이태리에서도 뭐 비리 수사가 쳐들어오니까 이태리에서 나가셨대요. 그게 뭐 수천억 원대의 뇌물 사건 아닌가요? 초 넘어요. 아, 조 단위를 넘어가는 예. 뇌물 예. 사건. 하여튼 물론 우리는 모르죠. 어느 정도. 왜냐면 네. 수사가 중단됐죠. 중간에. 네. 하여튼 이제 그 사건 이후로부터 우리 언론사가 아무리 뭐 보수 언론이라고 하니까 끝까지 지지할 수가 없잖아요. 네. 이제 좀 비판적인 글들 쓰기가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언론사가 갑자기 반정부 언론 됐죠. 근데 이제 상황이 가면 갈수록 너무 악화됐어요. 이제 뭐 5달, 6개월 전에 터키는 한 반정부 언론사가 국가로부터 인수당했어요. 아, 국가가 반정부적인 언론사에 병력을 진주시켜서 아예 신문사를 뺏어버렸죠. 예, 이제 이거 뭐 이제 경영적인 문제가 네. 있다는 뭐 구실로. 핑계를 만들어주고 거기에다가 최고 경영자 국가로부터 하나 보내줬는데 그 사람도 이란에 경제 제재가 있을 때 이 이란이랑 불법 금거래를 했던 사람이에요. 네. 이렇게 좀 깨끗한 인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란의 국제 경제 제재가 있을 때 터키와 이란 그 접경지대에서 예. 상당히 많은 예. 부정이 저질러졌죠. 그렇죠. 이란의 금을 네. 이제 몰래 빼돌려서 빼돌리고 다음에 두바이에서 그는 달러로 네. 바꿔주고 다음에 다시 한번 이란으로 들어가는 그런 작업을 주는데 이제 수수료를 상당히 중간에 받고. 그렇죠. 네. 하여튼 그러한 좀 약간 좀 과거가 깨끗하지 않은 인물이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제거 경영자를 그 신문사에 오고 이제 유력한 기자들을 다 해고하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 언론사가 파산했어요. 이제 우리는 신문사 발행하지 않습니다. 방송하지 않습니다. 아, 신문 방송 자체를 못 하게 됐군요. 예. 방송사가 그냥 네. 문을 닫아버린 거네요. 예. 네. 근데 이제 원래 그 법적으로 따져보면 국가가 재고 경영자를 어쩔 때 보내주느냐. 그 회사에서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네. 그 회사가 망하면 나라 경제에다가 영향을 미칠까봐 국가가 미리 개입한 거죠. 아, 터키도 그런 게 있군요. 말하자면은 학교 같으면 관선 이사를 파견하는 제도가 있고요. 그렇죠. 한국에서도 관선 이사. 네, 법정 관리. 네, 법정 관리. 네. 근데 보내줬더니 그 회사가 망한 거잖아요. 그러면 목적하고 결과가 서로 부딪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은 공적 자금을 넣어서 기업을 살리라고 보냈는데 기업 자체가 망해버린 거네요. 자금은 안 넣었어요. 그냥 네. 사람만 보내준 거고 네. 결론적으로 그 회사가 망했죠. 근데 지금 우리 언론사도 어제 이제 경찰들 동원돼서 네. 이제 어떤 법원이 한 명으로 보냈어요. 이제 니네들 언론사에서 테러 조직들을 응원하는 발언들이 있다. 아, 테러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회사 문을 닫아라. 아니, 니네들 우리가 관리해줘야 된다. 정부가 관리하겠다. 그래서 이스탄불에 있는 우리의 이제 구독 신청을 했던 우리 톡자들이 네. 다 모았죠. 사람 너무 많으니까 경찰은 물태포로 그 톡자들을 다 몰아내고 다음엔 정문을 깨트리고 이렇게 진짜 뭐 말 그대로 깨트렸어요. 그러면 지금 그 신문사와 방송사도 같이 있었나요? 우리 안에는 방송사가 하나 있는데 네. 그거는 문화랑 관련된 거예요. 그 정치적인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신문사는 현재
정부 군에 의해서 점령당한 상태입니다. 예, 그 지금 사진들 방금 전에 또 봤더니 모든 뭐 사무실들 다 이렇게 네. 난팡됐어요. 모든 기자들한테 나가라고 하고 어떻게 될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언론 자유가 없는 거네요. 그래서 기자들은 물어봐요. 국제 회의 때는 음. 예를 들면 어떤 대통령이나 총리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기자회견을 하잖아요. 네. 그때 기자들은 물어봐요. 니네들 나라에서는 좀 언론 자유가 없냐. 네. 그때 우리 총리도 이렇게 말했어요. 너 나한테 이런 질문 물어봤으니까 언론은 자유가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다른 기자회견 때 또 누가 물어봤는데 니네들 나라에서 언론의 자유가 있느냐. 니네들이 이런 질문을 물어보고 다음에는 마음은 뭐지 편하게 니네들 집에 돌아간다면 니네들 뭐 언론의 자유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언론의 네. 자유는 기자가 죽으냐 안 죽으냐 그거 있네요. 그러니까 기사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가 언론 자유의 기준이 아니라 지금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의 기준으로 보자면은 기자가 죽지 않으면 언론 자유가 있는 거다 이런 거네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마음도 너무 좀 갔다 왔다 하는 거 뭐냐면 저는 뭐 애국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 나라를 사랑해요.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 받았던 여권으로 돌아다니잖아요. 누구랑 만나면 나 터키 사람이다. 근데 동시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냥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고 뭐 왠지 좀 고자질하는 모습인가 이런 모습 그것도 모르고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이 터키 사람들은 하나의 헌법을 통해서 같이 평화롭게 네.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헌법을 깨트리는 사람이 국민 아니고 우리 언론사가 아니고 우리 고위급 정치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에르도안은 정치적으로 이렇게 그 성장할 때 네. 대통령이 될 때 서민을 위한다. 네. 기득권 세력을 뿌리 뽑겠다. 네. 말하자면은 포퓰리즘. 어떻게 보면 한국으로 치면은 좀 운동권 비슷한 정책을 내건 사람 아닙니까? 저는 원래 운동권 출신 친구들 많았어요. 네. 근데 그 친구들은 다 배신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이 뭐 예전에는 같이 움직였던 진짜 운동권 출신 친구들은 다 정당으로부터 쫓겨나고 진짜 말 그대로 기득권 세력이랑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말만 이렇게 운동권 출신인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 다 없어졌어요. 정당에. 그러니까 이른바 진정한 의미에서의 좌파들, 건전한 좌파들을 다 몰아내고 좀 이상한 사람들만 주변에 남은 거네요. 그렇죠. 뭐 좌파뿐만 아니고 터키에서는 지금 몇 가지 세력이 진짜 이제까지는 항상 네. 탄압을 받았어. 하나는 좌파 세력, 하나는 극우파 세력. 네. 터키에서 진짜 극우파 세력도 너무 탄압을 받았어요. 이렇게 바늘들이 못들이 있는 네. 그런 감옥들이 있었어요. 그 아마 뭐 이승만 대통령도 구한 말에 그런 감옥에 들어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터키에는 일반 좌파, 극좌파, 그리고 극우파, 그리고 쿠르드 사람들 네. 이 세 가지 집단이 항상 정치적 탄압의 대상이었다. 받았어요. 그래서 에르도안의 정당이 애초에 했던 건 뭐냐면 극우파하고 온건한 좌파하고 쿠르드 사람들이 모이고 좀 약간 짬뽕 정당을 네. 만들었고 많은 희망을 줬죠. 희망한테 국민한테. 그래서 그런지 3선 했죠. 항상 투표율이 올라가면서. 근데 이제 비리가 터지고 나서는 일단 정당에 있는 그 유력한 정치인들을 다 없애버렸죠. 애초에는 정당을 만들 때 좀 상징적인 인물들, 대표적인 인물들 다 없애버리고 지금 대통령제를 바꾸려고 하는 노력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 건지는 모르겠어요. 헌법을 바꾸려고 한다는 거죠. 완전히. 그리고 얼마 전에 헌법이 기자 투명으로 석방시켰어요. 그 헌법 재판소가 네. 이 기자들이 감옥에 들어가는 거 잘못된 거다. 그래서 석방시켰는데 에르도안 나와서 나는 헌법 재판소의 결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인정도 하지 않습니다. 그 기자들 다시 한번 감옥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을 다 같이 모아놓는 거 헌법이잖아요. 네. 헌법을 내가 깨트리든 간에 아니면 대통령 깨트리든 간에 똑같은 행동이에요. 대통령이 나서서 헌법을 깨트리고 있네요. 헌법을 수호해야 할 사람이. 뭐 헌법을 너무 싫어한다면 그러면 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바꾸든가. 그렇죠. 하여튼 그래서 좀 사실 기분은 너무 좀 약간 애매하고 뭘 말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말하다가 말실수가 할까봐 걱정도 하고 하여튼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문제는 에르도안 선거하면은
표는 꽤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도 지금도. 사실은 여러 가지 면이 있어요. 지난 선거 때 보시면 원래 6월에 선거 우리 한 번 했어요. 네. 하고 나서 에르도안이 예상했던 표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2015년 6월, 예. 작년 6월 선거. 예. 네. 그래서 원래 이제 연합 정부가 생겨야 돼. 우리는 내각제이니까. 근데 에르도안이 일부러 연합 정부를 안 하게끔 좀 막았어요. 아, 연립 정부 구성을 예. 막았다. 예, 네. 연립 정부 구성을 막았고, 그리고 갑자기 터키에서는 테러들 많이 일어났어요. 특히 동부 쿠르드족 지역에는 테러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내가 얘기했지. 대통령제가 있었다면 우리한테 뭐 400명 국회의원이 국회에 있었다면 이런 일들 없을 건데 자꾸 테러 사태가 일어나는 이런 발언이 있다 보니까 국민들이 너무 두려워했어요. 네. 그리고 연립 정부도 생기지 못하니까 법적으로 다시 선거해야 돼요. 그래서 갑자기 10% 올라갔어요, 투표율이. 국민이 무서워하니까. 그래서 언젠가 10월에 다시 선거를 하고 10월 선거에서는 한 49%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을 말하자면 협박한 그렇지, 거네요. 일종의 협박이에요. 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터키에서는 저는 통신사 특파원이잖아요. 네. 원래 우리 회사는 신문사를 통해서 다들 알고 있는데 저는 그 회사 안에서 통신사의 특파원이고 우리 통신사하고 공영통신사만 그 선거를 일일이 다 조사하고 보도하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 2, 3년 동안 무슨 선거가 일어나면 그 선거의 결과에 플러스 15%부터 시작해요. 공영통신사가.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에르도안 대통령이 뭐 50% 득표를 했다. 네, 그러면 70% 아니면 65%부터 시작해요. 그 공영통신사가 애초에는. 뭐를요? 여론을. 예, 예. 아, 그 여론 조작을 한다는 얘기네요. 왜냐하면 이제 모든 그 직원들이 관료위원들이 네. 다 그 투표 박스 앞에 기다려야 되는데 네. 이제 희망이 없으니까 나가버리잖아요. 그럼 네. 거기서 투표 조작이 일어나요. 자, 끝까지 다들 거기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기사를 보고 기분이 나쁘니까 아 됐어라고 하고 나가요. 아, 투표 참관단이 나가버린다. 예. 네. 그래서 공영통신사는 항상 그렇게 하고 우리 통신사도 솔직히 말하자면 결과에 마이너스 5%부터 시작해요. 네. 그다음에 50% 딴다면 45%부터 시작해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거다. 추정치를 예. 그렇게 보도한다는 거군요. 근데 이제 결론은 50%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 언론사는 제일 가까워요. 근데 끝날 때는 거의 비슷비슷하게 끝나요. 우리도 50%라고 하고 공영통신사도 50%라고 하고 결과도 50% 정도 나와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 회사가 인수당한다면 그 선거를 중립적으로 감시할 수 언론사가 있는 이제 터키에서는 없어지는 거고. 없어지고 기관도 없어져요. 네. 아직도 지난 선거에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국민이 니네들 이렇게 그 선거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결과가 이렇게 났는데 네. 우리가 거기 있었다. 그 투표 박스에서 그렇게 안 나왔다. 이거 증거다. 네. 아직도 수많은 지금 그 법적인 네. 그런 거 남아 있어요. 아니, 법원에. 유럽에서 그렇게 개표 조작을 하고 언론 탄압을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10월에 있었던 선거에도 수많은 사람 잡혔죠. 그 네. 언론 예를 들면 그 박스가 열어지면 얼마나 나온지가 쓰고 사인하잖아요. 아침에는 이미 그 사람들한테 사인을 받았어요. 돈 주고. 그래서 이미 사람들 가서 투표에다가 투표 박스에 투표해도 이미 투표 참사관들한테 아침에는 사인은 받고 하여튼 그래서 지금 중립적인 기관도 없어졌는데 제 보기에는 다음 선거 때는 70% 따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현재 터키에서는 모든 신문사와 방송국이 국영방송국, 국영신문사가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난주에도 극좌파 네. 언론사의 그 방송국이 핑계 없이 한 동보시 우리는 안 그래도 돈 보고 왔어. 이런 이 때문에 인수당해 돼. 네. 걔네들은 그 동보 없이는 차단했어요. 지금 방송을 못 해요. 야, 채널이 열어지면 그냥 까만 화면만 나온다는 까만 거구나. 화면만 나와요. 국민들은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제 국민의 50%는 너무 화를 난 상태인데 네. 밖에 나가고 무슨 운동 같은 거 하면 이제 모르는 사람들 갑자기 나타나고 거기 있는 그 가게들한테 아니면 공공시설한테 파괴를 시니까 에르도안의 그 언론이
걔네들이 일반 시위를 하고 싶은 국민 아니야. 걔네들이 테러리스트라고 하고 그러한 뭐라고 해야 되나 일종의 언론 조각이죠. 그래서 국민이 언론 조작을 한다.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저항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거를 테러리스트로 몰아가지고 네. 또 탄압을 하는 거군요. 저는 그 시위에 참석했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우린 그냥 가서 시위했는데 갑자기 우리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네. 가게에다가 돌을 던지고 뭐 공공 버스를 이렇게 불태우고 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 시위하기도 두려워한 상황이에요. 아무튼 유럽에서 에르도안은 뭐 터키 군부와는 관련이 없는 사람이고요. 예. 서방 유럽에서는 에르도안을 파퓰리스트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제 포퓰리스트 넘어갔어요. 포퓰리스트 그러니까 파퓰리스트가 이제 말하자면 대중에게 영합하는 것을 넘어서서 독재로 나가는 거군요. 선배님 저는 아직도 희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정치적 기억하고 네. 정치적 정신 추억하고 뭐 이제 러시아 있으면 러시아에서는 사람들 공산주의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갑자기 푸틴 나왔는데 네. 근데 우리는 진짜 민주주의로 통치를 받은 시절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현상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진짜 국민의 50%는 예를 선배님 제일 싫어하시는 사람 누구예요? 아니 뭐 개인적으로는 있지만 별로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제일 싫어하는 집단이 IS이거든요. 네. 저는 그 IS 때문에 여기서 음. 사람들 저로 다 뭐 이상하게 그렇죠. 쳐다보게 네. 그리고 걔네들 지금 충동에서는 수많은 죄 없는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제가 IS를 싫어한 만큼 터키에 있는 50%가 에르도안한테 투표하지 않는 50%가 에르도안을 너무 싫어해요. 그러니까 에르도안한테 투표하는 그 50%도 너무 사랑해서 투표를 주는 거 아니고 다들 은행들한테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혹시나 경제가 조금만 흔들리면 그 대출 때문에 문제가 모든 생길까 봐. 재산이 은행한테 넘어갈까 봐 걱정하니까 제재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억지로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에르도안을 이제 죽듯이 너무 사랑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은 20%도 안 넘을 거라고 생각해요. 터키는 과거에 국가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군부 쿠데타가 많이 일어났었잖아요. 네. 이번에는 정말 이번에도 갑자기 지금 터키에서 나온 기사들 보시면 에르도안이 자꾸 러시아 전쟁, 시리아 전쟁에 개입하려고 네. 하거든요. 근데 군부가 우리는 거기 왜 들어가? 거기는 내전이야. 우리는 개입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 보기에는 에르도안이 자꾸 시리아 전쟁에 개입하고 싶은 이유는 군부를 거기를 보내줘야지 군부가 시리아이라는 그 바닥에서 네. 좀 바쁜 정신으로 활동해줘야지 정치에다가 관심 없고 국내 정치에 관여를 예. 못하니까. 네.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 뭐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것도 쿠데타가. 네, 아무튼 형제의 나라 터키에서는 현재 극심한 언론 탄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신문사와 방송사가 국영화했고요. 정부의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논조로 방송하는 곳은 다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저는 언론 자유를 성원합니다. 터키의 이 심각한 언론 침해 사태가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